서울대생 한 명이 구급 공무원을 직업으로 택해가 합격이 됐다. 그래서 나는 전역이 있는 상을 위해서 월급은 150만 원 받아도 일찍 퇴근하고 가늘고 길게 살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 공무원 됐다고 이제 글을 올리니까 11,8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좋은 직장에 가봤자 대기업에 애 놓으니까 바로 퇴사당하더라 어쩐다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 가가지고 아무리 취업이 어렵더라도 그건 아니다 뭐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학교가 한 이야기가 좀 걸작입니다. 취업에서 서울대 프리미엄이 사라지다 보니 일부 학생 사이에서 서울대라고 별게 있느냐 열패감이 번지는 것 같아.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국가 지도자 양성이 목표인 학교 입장에선 학생들이 도전 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도 서울대 나왔는데요. 저보고 서울대에서 국가 지도자 양성이 학교의 목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학교의 기본 정신이 그걸 지향한다는 최소한 학교의 프라이드나 자존심을 지키는 교육을 한 적도 없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그렇게 일종의 사회적으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학교라고 이렇게 보여준 적도 없어요. 서울대 다니면서 괜히 왔다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서울대생이 구급 공무원, 저는 뭐 가늘고 길게 가는 선택 잘했다고 보고, 요즘같이 직장이 뭐 어려울 때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생이라는 거 별로 잘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제대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이 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 10년간에 고학력은 145%가 늘었는데 좋은 일자리는 25%만 늘었다. 93년에 양질의 일자리는 483만 개에서 2012년에 10년 뒤죠. 602만 개로 24.6%가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고학력 전문대 이상 나온 사람입니다. 428만 명에서 1050만 명으로 145.3%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중반까지 개나 소나 대학 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는 별로 거의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고학력만 145%가 늘었다. 그러면 남은 그 갭에 145에서 25를 빼면 120의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좋은 일자리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 시스템도 잘못됐고요. 즉 일자리와 교육을 갖다가 서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일자리에 필요한 정확한 교육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산다고 봅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을 교육시키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제가 볼 때 1억은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근데 집집마다 돈을 1억 써가지고 교육제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정말 미국처럼 이제 대학을 나와도 호텔에서 청소하는 시대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대학을 갖다가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만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시대에 맞는 기술을 배우는 그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동산이 요즘 붐입니다. 특히 아파트가요. 올 들어서만 물량이 30만 가구가 달합니다. 그래서 2007년이나 2002년 같은 경우에 한참 아파트 부동산 투기가 일대하고 비슷해져 가는데요. 근데 이 분양가도 뭐 지난번에 부산에 평당 6,800만 원짜리가 있었고 요즘 뭐 강남에 4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당. 그래서 고분양가에 그 다음에 지금 솔직히 분양을 해도 입주하는 것은 2, 3년 뒤인데요. 2, 3년 뒤에는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불황이 올 거라고 보고 분양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뭐 밀린 거, 땅 잡아놓은 거 전부 지금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뭐 얼마 전까지 양도세, 면세 이런 부분을 시행해 오면서요. 부동산 붐을 경제 성장의 하나의 동력으로 억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딱 이럴 때 뭐가 생깁니까? 거품입니다. 지금 전월세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올라가는데도 귀한데도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강구 안 하는 부분은 그래야 집을 산다라고 해서 집 사는 쪽으로 몰아넣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을 사고는 있습니다.
자, 전월세 사시던 분들이 집을 샀다가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부동산 붐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한국같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지금 사라고 바람을 잡아가면서 또 가격은 고분양가를 고집하는데 거기에는 거품이나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속아서 꼭 막 집을 사겠다고 나서지 말고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즘 그 보이스 피싱이 유행하다 보니까 대포 통장을 많이 만드는데요. 꼭 20대들이 뭐 취업이나 뭐 이 돈을 벌게 해줬다는 미끼로 낚여가지고 통장을 갖다가 대포 통장을 상납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포 통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보이스 피싱이나 다른 범죄 집단이 잡히게 되면 이제 연락이 오죠. 경찰서에서 당신 통장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와봐라. 가게 되면 대포 통장을 만들어준 사람도 100% 처벌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포 통장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배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취업이나 뭐 이런 건 날라갔지 대포 통장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받지 나중에 돈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한두 개도 아닌데 한두 명이 아닌데요. 요즘은 대포 통장을 미끼로 검찰이라면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검찰청인데 당신이 이 대포 통장을 갖다가 빌려줬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제가 보이스 피싱을 하면서요. 네 검찰에 출두해라 이러고는 근데 출두하기 전에 네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 뭐 물어보겠다 기술적으로 해서 그걸 또 알아내서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 통장 같은 문제로 검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면요. 그거 전부 뻥이니까 가지 마시고 전화 끊어버리시고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대포 통장 뭐 받는 그런 취업을 그래야지 말기 바랍니다.